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각열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야구에서 타율은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 즉 타수분의 안타수로 계산한다. 어느 프로야구 선수의 올해 목표는 120 안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선수의 올해 전반기 타수는 200이었고 후반기에 들어 X타수만큼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선수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타율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그러면 타율은 타수분의 안타수라겠잖아요. 그럼 타수를 보면 지금 200번의 X에서 200 플러스 X가 되겠지요. 그리고 안타수 얼마예요? 120이니까 네, 답은 200 플러스 X분의 120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열기 문제의 답처럼 X 플러스 200분의 120 이렇게 두 다항식 A, B, B가 0이 아닐 때 B분의 A, 즉 분수꼴로 나타내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A도 1분의 A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요. 그래서 다항식도 유리식입니다. 네, 유리식 뭐라 그랬어요? 유리식은 B분의 A꼴로 나타낸다.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다겠죠? A도 다항식이고 B도 다항식입니다. 이때 B는 0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도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 A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요것도 1분의 A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항식 A도 유리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보기에 4개가 나와 있는데요. X분의 1, X분의 1과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모두 유리식이지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요것과 요거 두 개를 보면은 이거는 다항식이죠. 왜냐면 요거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그냥 2X 마이너스 1 다항식이죠. 근데 다항식도 유리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찾으라 그러면 분모에 X가 있으면 되겠지요. 분모에 X 있으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되겠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분모에 X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모두 찾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모에 X 있는 거 찾으면 되겠지요. 몇 번이에요?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분모에 X가 있지요. 그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지요. 근데 이 다항식도 물론 유리식입니다. 2번은 3x제곱 플러스 5분의 2x 다항식인 거 알겠죠? 4번도 결국에는 10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0분의 1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이에요. 문제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을 해볼 건데요.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도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처럼 분모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세요 했을 때 우리 통분 어떻게 했어요? 앞쪽에는 분자분모에 3을 곱해주고 뒤쪽에는 분자분모에 1을 곱해서 결국에 앞에 거는 6분의 3이 되고 뒤에 거는 6분의 2이 되죠. 그래서 이거 분모 똑같으면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잖아요. 3 플러스 2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을 보면 분모에 x-1이 있으니까 뒤에 3에다 분자분모에다가 x-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x-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에 식은 그대로 x-1분의 2 써주면 되고요. 뒤에 거는 분자분모에 저 곱해주니까 x-1분의 3, x-1 이렇게 되겠지요.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2 플러스 가로 풀어볼까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x-1분의
3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번을 풀면서 한 가지 주의점을 알려줄 건데, 유리식에서 덧셈 뺄셈 하라 그럴 때 반드시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통분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x로 묶을 수 있지요. 그래서 x를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니까, 지금 분모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 x 플러스 2, 여기는 x에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통분은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앞쪽 식에 뭐만 곱하면 되겠어요? 분자 분모에다가, 네, 요 앞쪽 식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여기 이 x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식으로 한번 풀이로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죠. 요 뒤에 식 x로 묶어주라고 인수분해 했어요. 그러면 앞에 식에 x가 없으니까 앞에 식 분자 분모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x 플러스 1 곱하기 x 이렇게 되고, 뒤에 식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네요. 이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x 약분해서 사라질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 답은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네, 통분이에요. 분자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식에다가는 뭘 곱하면 될까요? 네,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뒤에 식은요. 네, x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에 분모는, 네, 앞에 식은 이렇게 바뀔 거고 뒤에 식은, 잠깐요. 다시 써볼게요. 그 다음 뒤에 식은 이렇게 바뀌겠지요.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로를 풀어서 계산해 보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해 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3x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이거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어요. 네, 이 문제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라 그랬어요? 인수분해, 분모 인수분해 해볼게요. 네, 앞에 식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뒤에 식은 x로 묶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분모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볼게요. x-1, x 플러스 1, x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분모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럼 앞에 식은 지금 뭐가 생겼어요? x가 생겼으니까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x를 곱한 거죠. 뒤에 식은 뭐가 생겼어요? x-1이 생겼네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뭘 곱하면 돼요? x- 이렇게 곱해줘서 통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식 다시 써보면
되고요. 뒤의 식은 이렇게 나오겠지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로를 풀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가로를 풀 때 여기 마이너스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부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동류한끼리 계산해 보면 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오네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거 약분해주고, 그래서 결국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유리식의 곱셈은 유리수의 곱셈처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또 유리식의 나눗셈은 유리수의 나눗셈처럼 나누는 식의 분자와 분모를 바꾼 식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하면 분모가 x-2 분모가 이렇게 바뀌고 분자는 2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식에서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분자 분모 약분할 수 있잖아요. 위아래 약분, 대각선 약분.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약분 되겠죠. 또 여기 하나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니까 네, 답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번 가볼까요? 2번은 일단 나누기가 나오면 곱하기로 바꾸면 요 뒤에 있는 수가 역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곱하기로 바꾸면 분자 분모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죠. 대각선 위아래 약분해 볼까요? x-4, x-4는 같고 이거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답은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인수분해부터 하라 그랬죠? 네, 분모 인수분해 해보면 분자 인수분해 해보면 인수분해 하는 건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대각선 위아래 약분하는 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없어지지요. 또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더 이상 약분할 게 없나요? 그러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겠지요. 네, 1번 답은 x-1 제곱 x-2가 되겠습니다. 2번식 나누기가 나오면 일단은 곱하기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식을. 곱하기로 바꾸면 분자 분모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 인수분해. 분모 인수분해 하니까 여기 공통인수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보면 이거랑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x-1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함수 y =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또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고요. 다항식은 유리식이니까 당연히 다항함수도 유리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와 있을 때나 이렇게 유리식일 때 모두 다 뭐가 된다고요?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x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정의역이 뭐가 나올까요? 네,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분모 0이 아니니까 2x-1이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2x는 1이 아니니까 x는 2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네, 2분의 1이 아닌 실수,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이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 y = x분의 2의 정의역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은 x/x는 0이 아닌 실수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x-1이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x/x는 2분의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분모 0이면 안 된다겠죠. x/x는 x-1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네, 마찬가지로 분모 3x 플러스 2가 0이 나올 수 없지요. 그럼 3x는 마이너스 2가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 구하서 했을 때 x/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이제 x분의 k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릴 때마다. 그래서 이런 걸 쌍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k의 값이 0보다 크면 여기 지금 1/4분면과 여기 1/4분면과 3/4분면에 이렇게 나오고요. k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2/4분면과 4/4분면으로 나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잖아요. 점점 다가갈 뿐이지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X축, Y축이 됩니다. 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유리함수 y 이퀄 x분의 k의 그래프 쌍곡선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오죠.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 여기 x 이퀄 k가 2분의 1일 때 k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이런 그래프 나오는데 이번에 k가 2가 되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원점에서 더 멀어져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음수일 때도 여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축에서 멀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y 이퀄 x분의 k의 그래프는 x값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이 하나씩 가까워진다. 여기 보세요. x값이 커질수록 하나씩 가까워진다. x의 절대값이라 x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죠. 하나씩 x축이 가까워지죠.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0 가까울수록 어때요? y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이와 같이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나요? y 이퀄 x분의 k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됩니다. 유리함수 y 이퀄 x분의 k의 그래프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즉 여기 x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정의역은 x by x는 어떻게 되나요? 0이 아닌 실수겠죠. 그럼 치역은요? 네,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k가 0보다 크면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죠. k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어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점근선은 x축과 y축입니다.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그래프를 이용해보면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써서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fx가 x분의 k예요. k가 0이 물론 아니겠죠. 이럴 때 그럼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x분의 k가 되는데 이건 결국에 뭐랑 같아요? 이거랑 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f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fx 이게 같아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y 이퀄 x분의 6의 그래프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점근선을 1번 그리고 k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세 번째 x축과 y축 중에 만나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1번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1, 2, 3, 4 모두 다 점근선은 x축, y축이니까 따로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고 보면은 그리고 보니까 k가 어때요? 여기는 0보다 크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0보다 작지요. 그렇다면 1번은 몇 사분면에 있을까요? 네,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겠죠. 그리고 2번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겠지요. 좀 더 정확한 값을 그리기 위해서는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죠. 아까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x가 2일 때 대해볼까요? y가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오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서 해주면 더 명확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쪽도 x가 마이너스 2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 경우에는 x가 2이면 y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x가 마이너스 2이면 y는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 3번 그려볼게요. 여기 3번을 보면 k 값이 어때요?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하나는 3번은 1, 3, 4분면에 그리면 되죠. 4번은 2, 4, 4분면에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나올 테고 이쪽 다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거는 이쪽으로 나올 테고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때 만나는 점 하나 그려볼까요?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죠? 3분의 1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점을 찍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원래는 지금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해서 그리는 거예요. y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는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네, 원래는 점을 찍고 연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